나홀로 행정심판 이기는 비법, 절차적 하자 공략하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적 잘못이 없으면 이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청이 나에게 처분을 하면서 원칙이나 절차를 잘 지켰는지 따져보아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공략하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어 그것을 공략함으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국가기관은 처분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신뢰한 국민에 대하여 요건을 정해서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공권력을 통하여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관계에 비해 훨씬 더 큰 공신력이 요구됩니다. 행정권 행사가 이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신뢰 이익에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신청에 의한 처분과 행정기관 직권처분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직권처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처분 시 절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처분을 통지하며 처분의 이행 또는 불복 제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송달 사안이 발생하면 통상의 방법에 의해 송달을 하는데 효력은 도달하면 발생합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주소, 거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되는데 효력은 공고 14일 경과 후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유치 송달을 하게 되는데 효력은 송달 시점에 발생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 방법과 효력 발생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편 송달입니다. 행정기관이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우편 송달에 대한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통상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결정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과는 달리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변상금 납부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여 납부 의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편 송달에서 등기 우송을 하지 않고
통상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공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부송달입니다. 문서는 송달 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확인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도 효과는 발생합니다. 교부송달에 대한 판결과 행정심판 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우편 집배원이 만 8세 1개월 된 딸에게 소송 서류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구치소 수감 중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당사자의 처가 수령한 경우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당사자의 처가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하여도 유효한 송달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축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사무소 직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전 고지 내용을 전달한 처분 전 사전 통지는 효력이 없는 송달인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즉, 교부 송달에 있어서 본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면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정당한 절차인 것입니다.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다툼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송달입니다. 문서를 송달받는 자 또는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송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에 의한 송달입니다. 송달받는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실시하고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에 관한 판례와 행정심판 예입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처분서를 등기가 변경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지 않고 공시 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소가 제기된 이후에 한 험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이 복지 대상자 보장을 중지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서를 우편 송달, 문자 메시지 하였으나 공시 송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각종 송달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내용은 예정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당사자 등이 의견 제출을 준비한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 통지 제도의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구청 건축가 단속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청취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이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및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으로 수급자 급여 변경 결정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취소 시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재결하였습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문은 청문 실시 통지, 청문 실시, 청문 조서의 작성, 청문 조서의 열람 및 확인, 청문 조서의 정정,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작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문 실시 결정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청문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등입니다. 그런데 행정청 소속 직원 중 처분 담당자, 협조자, 동일과 직원은 제외입니다. 혹시 처분 담당자, 협조자, 동일과 직원이 청문을 주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청문 실시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따져서 맞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조서 작성은 청문주재자가 작성을 합니다. 청문조서 열람과 확인 통지입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열람, 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열람 확인의 기간은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청문조서 열람 확인 없이 처분을 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당사자의 처분조서 내용의 정정 요구입니다.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문 결과 반영은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청문에 관한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를 하면서 피고가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면허 취소 처분 시 당사자가 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한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문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청문 통지서의 반송, 당사자 등의 청문 불축성 등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인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 사업자에게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문 주재자가 당해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인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산지 전용신고 수리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면서 처분 전 사전 통지 시 청문 일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의견 제출 내용으로 잘못 통보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록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청문을 함에 있어서는 절차 이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견 제출 절차는 예정 처분의 결정, 처분 사전 통지, 의견 및 증거 자료 제출, 제출 의견 반영, 처분 통지, 처분 이행 또는 불복 제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 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기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간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의견 제출에 관한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정청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시정명령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다는 하여 별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보조건 반환 명령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평가 인정 취소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에 따른 과밀 부담금 부과 처분은 행정절차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예외 사유인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의 착오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면제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법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건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절차적 하자를 공략하여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